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비롯해서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죠.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내각의 총사퇴, 두 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구,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최소한의 조치 없이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제 아마 밤잠들 다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계엄령 이것이 내려졌고 또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이 계엄군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책임, 예.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좀 차별화, 이게 이제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책임, 즉 사과를 일단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아마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내각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장관들 중에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용현 장관은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을 하기로 대통령이 건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장관의 책임을 여당은 묻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도 두 차례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계엄령 내리기 전과 그다음에 해제할 때. 그러니까요. 두 번. 예.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통령을 정말 한 30여 분 동안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혀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마 내각 총사퇴를 본인들도 이제 결의한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내각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사퇴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내각이 사퇴해버리면 국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려는 있겠지만 예. 어쨌건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을 제외하고는 지금 예. 뭐든지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내각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 네네. 또 대통령실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그래도 국민들의 성남 민심을 좀 수그러뜨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현정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언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또 해임에 국회에서 의견이 왔을 때의 국무회의,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국무회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뜻대로 관철시켰다, 이렇게 본 상황이 맞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8시 반쯤에 어제요. 예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한 총리가 한테 계엄령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가 크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도저히 반대를 해서 예. 특히 또 이게 불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급하게 소집할 수 있는 장관들을 소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다. 예. 외교부 장관은 외교 문제가 생긴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부 장관들은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대통령의 뜻은 굉장히 완고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기웅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분위기 같은 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현정 위원이 말씀해주신 국무회의의 분위기, 네. 또 그 상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유추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본인 판단에는 네네. 이 계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네. 본인의 의사를 좀 관철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이 어제 멘트를 할 때 자유 헌정 질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영속성. 야당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서 대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부터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그다음에 감사원적 탄핵까지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무력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관련해서 감액 예산 정국까지 만든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대통령이 탄핵을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한 중에서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했을 때 어떤 계엄의 카드를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예. 사실상 이 비상 시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선을 긋고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위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지점은 뭐냐면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계엄의 절차가 해제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했고 그걸 대통령이 또 수용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차악은 피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탄핵과 계엄이라는 어떤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네. 원래 정치라는 것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어떤 정치가 작동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좀 안쓰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